좋은 정보로 주식 투자 이 맥점을 좀 잡아주고 계시죠. 이분과 오늘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저와 함께 이 시간 계속해 나가실 텐데요. 종목 이야기 저희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맥점 키워드를 꼽고 계신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맥점 키워드, 단기 쌍바닥 패턴, 이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좀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정말 단기 쌍바닥일까요? 더 걱정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도 크고 네. 불안한데 일단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도 있고 이제 기본적 분석도 있고 그런데 접근 방법이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 분석이 소위 말해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게 되면 항상 좀 앞서서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상당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 지표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이슈화되어 있는 게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컸던 게 중국의 황다그룹,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제 이제 금리 인상,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그것이 자꾸 이제 상승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재정 디폴트 이런까지 나오면서 좀 많이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9월 달에 썩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요. 작년도 그랬고.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국내 증시를 돌아다 보면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외바닥은 가바닥이고 이제 쌍바닥을 치는 것이 진바닥이라고 그러는데 또 쌍바닥 또는 다중바닥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눌림이었죠. 눌림에서 쌍바닥이 나는데 가장 이상적인 쌍바닥은 소위 말해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저점을 낮추는 쌍바닥이 나왔어요. 이제 이럴 때 굉장히 또 불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캔들 모습을 제가 이렇게 좀 서클을 해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갭 하락을 했어요. 갭 하락한 것은 또 한번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기술적 분석의 특징은 갭 상승 또는 갭 하락은 메우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갭 하락하면서 섬골 모양의 도지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저점을 낮추는 쌍바닥. 코스닥 하나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200에서는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 이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위에서 이제 3종 고점을 만들고 최근에 보게 되면 하락 A, 반등 B, 하락 C 파동을 완성해서 이것도 똑같이 성골 모양의 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캔들로 봤을 때 성골 모양의 도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많이 좀 기술적 분석 공부하시면 아실 겁니다. 모니스타를 잉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저는 단기 바닥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조 지표로서 이게 스타캐스틱인데요. 이 노란색이 나오는 것은 과매도권이에요. 지금 빨간색 구간은 과열권이고, 그래서 또 한번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다. 나스닥이 조금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나스닥은 한 어느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최소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좀 서서히 우리가 좀 매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 저 같은 경우는 200일선 한 2% 정도 코스닥에 내렸을 때 이제는 역발상으로 좀 분할 매수 전략도 좋다.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1% 정도까지 또 하락폭을 축소했고요. 네. 오늘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하락폭을 1% 정도 장 막판에 줄였을 때도 사실 IT, 바이오, 2차 전지 다 같이 낙폭 줄이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정말 일부 종목들만 낙폭을 줄여서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아무리 낙폭 줄였다 한들. 그렇죠. 네. 지금 장세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수하고는 별개로 종목이 상당히 대응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또 내리는 종목은 철저히 소외되고 대표적인 게 좀 내리는 종목들이 코스닥 신규 종목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그런 종목 하나 해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 4차 산업은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꼭 어떤 한 섹터보다는 내렸을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섹터에서 보게 되면 네, 좀 그래도
성장주가 여전히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게 박민님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괜찮았죠. 네, 이제 뭐 맞습니다. 유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장주가 그래도 그 주도권은 놓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차트를 볼까요? 네. 역시 에코프로 BM입니다. 이제 에코프로 BM은 지난 시간에 우리 김민용 앵커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에코프로 BM을 가진 자 또 안 가지신 분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지수와 크게 상관없이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단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직 끝난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이미 대장으로서 깃발을 두고 먼저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팔로업돼서 따라하는 게 뭐 LNF라든가,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 네. 이게 키 맞추기 상승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바이오 섹터가 최근 좋지는 않은데 거기에서도 역시 좀 내용 있는 종목들. 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그때 황미기가 보짝해서 한 150% 급히 그냥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한국 BNC 이런 것들도 뭐 코로나19 그 치료제 모멘텀으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좀 이렇게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에너지도요. 결국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천연가스 쪽. 그게 상당히 좋았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사이에 한 4배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주로서 한국가스공사 이것도 이제 신고가 50일 신고가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정유주에서는 역시 S오일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일단 뭐 그간의 흐름을 조금 복귀하면서 시장에 대한 뷰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 짤막하게 그럼 다음 주 저희가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듣고 나서 종목 AS와 또 오늘의 종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오늘이 이제 9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 이제 좀 행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월 초까지 지수는 아까 쌍발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급격히 상승하는 것보다는 횡보한다. 이제 가격 주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기간 조정 정도로 가면서 10월 달을 준비하는 웜웨어 기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종목들이 안 움직이냐? 역시 그래도 종목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 흐름 속 그 종목별 로테이션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섹터가 좀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섹터들이냐? 첫째는 전기, 수소차 이런 그런데 모빌리티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게 이제 결국 캐시카가 되거든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도 캐시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노릴 필요가 있겠고, 이제는 저는 좀 제가 여기서 제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합니다. 경기 민감주들 좀 볼 때가 됐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9월부터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꾸준히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8월까지 조정 다음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상품 가격 상승이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고, 세 번째는 시적 증가율이 많이 늘어날 때였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이슈가 되는 게 결국 상품 가격, 원자재를 비롯해서 또 유가 그런 것들 다 지금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경기 민감주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경기 민감주는 결국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에서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도 좀 이렇게 상승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진단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성장주에 조금 집약되고 집중된 전략을 위주로 주셨었는데 이제 경기 민감주까지 분야를 조금 넓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AS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종목군들 시장이 조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보실까요? 네. 일진아이솔루스, TK케미칼, 또 GSA. GSA는 최고가 기준 60%. 와, 한 주 사이에요. 대단한데요. 다만 GSA 차트를 보면 나 대응할 수 있을까? 뭐 어느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대응을 하겠어요. 물론 어드바이저님께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라고 사인을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 방송 보고 딱 사신 분들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대응이 어려운 곳에 진입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매수시라는 게 아니고 황매기가 이제 저점이 지금 황매기 코너잖아요. 네. 이게 저점에서 내용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액면상으로 60% 이상, 뭐 저가 함께 66% 그렇게 같이 수익이 났는데 그걸 온전히 다 드신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다만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하나 팁을 드린다면 주식 투자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내용 있는 종목들, 내용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펀더멘털이 뛰어난 종목들이거든요. 그것을 언제 매수하신다고요?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이렇게 막 누구나 다 알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것을 저점에 매수하시는 게 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황미끼가 포착한 종목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과연 어떤 흐름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예, 이런 것들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진이라는 종목은 그때 황미끼가 처음에 해서, 이건 좀 이제 7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좀 시간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더 이게 이제 결국 우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 연료에서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수소, 그다음에 또 거기에 포함되는 게 수소가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SML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거든요. 거기에서 뭐 두산중업이 탑픽이지만 그 무겁고 그래도 스몰캡 중에서 괜찮은 게 바로 우진이에요.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되니까. 이때 황미끼가 포착해서 한 14% 상승했고 최근에 상승한 게 바로 또 한 번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음선 3개 나오고 강세 형태에 나와서 거래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죠. 왜 여기서 짭짤한 수익이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2, 3일 동안. 그럼에도 얘는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진은요, 그냥 단기로 보지 마시고 길게 보셔도 될 종목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지금 몇십 년 만에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뭐 연봉을 봐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 지금 또 주간 차트를 보아도 아직 달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12,000원 전 고점까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는 이거 제가 좀 특별히 AS 해드리고 싶은데, 일진 하이솔루스는 아까 제가 수소차 같은 거 이제 보시자고 그랬잖아요. 수소차도 지금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 모멘트로 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코롱 인더, 멤브레인, 예,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일진 하이솔루스는 용기, 저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 탱크하고, 그 다음에 튜브 트레일러, 이것은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저 봐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을 제가 에이스 해드리는 것은, 물론 이것도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어려운 장에서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 상장할 때 투자 설명서에서는 한 달짜리 보유수 물량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정정 기재를 해가지고 또 한 130만 주 정도 보유수 물량이 나온다고 정정 공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수급은요, 항상 이렇게 누를 때, 그러니까 내용 있는 종목들을 누를 때 130만 주 정도 있는데 그게 다 나온다는 법은 단정할 수가 없지만, 오히려 조정 주면 좀 관심을 해서 저점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봉을 보아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유지하고 있고 월봉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좀 조정을 받으면 10월 달 좀 유의점을 다뤄놓는 거거든요. 이건 지속적인 관심에 두시면서 가져가 보십사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TK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이때 역전된 망치 양선 다음에 음선, 그래서 7% 정도 급등이 나왔고 또 한 번 여기서 도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모닝스타 이런 건데 지속 관심을 두세요. 왜냐하면 PER이요 지금 5배밖에 안 돼요. 어제도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 양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지속 관심을 두시면서 전고점에 대략 7,500원 되거든요. 거기까지도 한번 단기 관심을 두십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아까 이제 우리 박민희 앵커님께서 이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GSE. 예, GSE. 네. 자, 보세요.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을 말씀드릴게요. 천연가스 가격이 4배 올랐죠. 그럼 국내에서 천연가스 관련주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가스공사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또 GSE도 거기에 포함돼요. 저 경남 지역에서 이런 LPG, LNG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승 다음에 그때 제가 딱 들고 나왔을 때가 여기서 음선 나왔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매집봉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갔을 때가 음봉 3개예요. 음봉 3개에서 도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66%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아우성인데
황미끼가 저점 포착해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게 좀 도움이 되셨던 분도 축하드립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여기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66%다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장이 안 좋은 데서 뭐 우리가 10% 이상 또는 뭐 긍정적인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뭐 3,300원의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에이스보다도 제가 맥점을 잡는 그 포인트를 한번 제가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유하신 분이요. 네. 밤 사이에 천연가스 선물이 6% 이상 밀렸거든요. 네. 그러면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금 오늘장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은 5일선 보고요. 네. 네, 또 예리한 질문이신데 5일선은 쉽게 훼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선이 딱 기준으로 보시고 오늘 제가 그리는 그림이 이래요. 만약에 이제 오늘 또 눌러서 밑꼬리를 다르면 5일선 또는 11선 정도에서 하면은 여전히 그 추세는 살아있다. 예, 그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3,000원 정도까지 한번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점은 모르겠으나 한 3,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또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시간 별로 없어요. 한 4분 정도 있는데 네.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위클리 유망주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석유부터 골프존 뉴딘홀딩스와 동아일텍은 이미 한번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죠. 네. 제공약주인 겁니다. 네. 세 종목 쭈르륵 얘기해 주실까요? 네. 먼저 한국석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당연히 석유 관련주 상승하겠죠. 네. 이것은 이제 뉴페이스인데 한국석유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아스팔트 시장에서요. 쉽게 해서 거의 독과점입니다. 70% 정도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484억에다가 영업이익이 85억. 당연히 유가 상승 수혜주죠. 자, 이게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슈팅이 나왔었어요. 이게 또 황미끼가 포착해서 한 달 만에 270% 상승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이고 여기서 지금 소위 말해서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뭔가 좀 윗바위로 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주봉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일간 차트고 주봉도 거래가 수발하면서 바닥에서 상승을 장악하는 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국 유가는 저는 이제 90달러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에 따른 수혜적으로 볼 수 있겠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낮을수록 좋겠습니다. 대략 시초가에서 13,8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차, 2차 구분해서 1차는 15,500원. 근데 이런 종목들은 결국 유가가 90달러까지 간다고 우리가 가상했을 경우에 한 17,000원, 17,500원까지 볼 수 있다. 손절은 11,000원 하이션의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네. 골프존 뉴딘홀딩스 위클리 제공약주입니다. 짤막하게 포인트 잡아주세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골프 인구가 요즘 급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515만 예, 되고 있고 이거 이제 골프존 뉴딘홀딩스는 골프존 그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00억대에서 한 113%나 증가했고요. 이 종목을 보는 저는 관전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 보시면 PER이 8배예요. 그러면 대북 관련주 같이 우리가 엮여 있는 아난티 같은 경우 거기는 순 다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골프장이고 리조트 있지만 이것을 겨울철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골프기는 급증했죠. 스크린 골프로 많이 가겠죠. 그 인구들이. 그래서 이것은 PER이 8배밖에 안 돼요. 아직도 저평가고 아난티가 1170배입니다. 물론 그거 단순히 비교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밸류에이션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골프존 뉴딘홀딩스는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8,800원 정도 이게 지금 박스권에서 뭔가 이제 이거 매물 공백존에 지금 진입하거든요. 8,8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0,000원. 딱 봐도 각이 나오죠. 그다음에 손절가는 7,000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에 집중하다가 오늘 종목을 조금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일단 두 종목 말씀 주셨고 마지막이 동아일텍인데 한 4거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매수 기회가 온 걸까요? 내릴수록 기회죠. 워낙 실적과 성장성 대비 저평가됐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 그래서 동아일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마이크로 OLED 그 생산한 업체고 자회사가 우리가 메타버스 장비라는 선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선익 시스템 지분을 한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 해도 1,000억이 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1,160억밖에 안 돼서 저평가됐다. 또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큐라티스라고 있습니다. 곧 상장할 텐데 NH 그 투자증권이 주관사가 돼서 백신 개발이에요. 상장 예정 중입니다.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제텍 WB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모멘트로 더블 올랐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44%그 지분을 가진 DA 밸류 헬스케어 투자조합 1호가 있어요. 여기서 86만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숨겨진 이런 큐라티스의 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PER 이 종목도 역시 14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PBR도 0.7배, 유보율은 3,000%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과매도관에서 나오는 그런 다이버전스라고 그러는데 나오죠. 그래서 음봉 4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봉 4개인데 하나 더 준다도 이제 반격이 임박했다. 주봉을 보아도 이제 조만간 밴드 하단에서 한번 윗바위로 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시초가에서 만약에 200에 정도까지 오면 이것은 진짜 박앤세일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낮게 드렸습니다. 1,300원 정도 매수 무료겠고요. 목표가는 12,2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위클리 유망주 세 종목 받아봤습니다. 한국석유, 골프존 뉴딘홀딩스, 그리고 동아엘텍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또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